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까지 사용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는 2차례나 킨잘을 발사했고 외국인 용병 100여 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킨잘은 미그 31 전투기에 실려 공중에서 발사된 뒤 자체 추진체의 도움으로 목표 지점까지 비행해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러시아는 레이더 탐지 회피 기능이 탁월하고 기동성이 뛰어난 킨잘에 대적할 극초음속 미사일은 다른 국가엔 아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반응은 예상외로 냉담했습니다. 그간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의 전술핵 사용, 생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러시아의 무기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킨잘에 대한 반응은 여유롭습니다. 킨잘의 위력이 게임 체인저로 불릴 정도로 위력적이지 못했으며 미국의 방어 무기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평가절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의 미사일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단거리 방공 미사일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를 더욱 난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군이 저가의 방공 미사일로 고가의 러시아 무기들을 저격하고 있는데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보급 부족을 겪는 상황에 미사일을 쏘면 쏠수록 손해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킨잘은 대당 1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가격을 자랑하기 때문에 경제난에 허덕이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킨잘을 계속 사용하기에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지난 수년간 은밀하게 확보한 구소련의 미사일 방공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구소련 미사일 방어 시스템들을 은밀히 구입해왔고 이렇게 확보한 시스템은 미 정보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미군의 훈련용으로 활용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되어 실전에서 사용될 예정인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과거 자신들이 만든 무기가 자신들의 최신 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참담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SA-8 방공 시스템은 단거리 전술 방공 시스템입니다. 이 방공 시스템은 지상군이 휴대해 적 공군기나 헬리콥터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방어 시스템으로 기동성이 좋고 숨기기도 좋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초반부터 우크라이나의 제공권을 장악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제공권 장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투기와 방공 미사일 등을 잘 숨겨놨고 휴대용 대공 미사일로 러시아 전투기들을 격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러시아의 군사력이 그동안 너무 과대평가되었다는 비아냥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지난 5일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러시아기 10대를 더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러시아의 Su-30 전투기를 잡은 우크라이나군 병사의 인터뷰 영상이 SNS에 공개됐는데 이 병사는 러시아제 휴대용 대공 미사일인 이글라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잘 활용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의 포탄과 미사일 중에는 불발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러시아산 무기 품질에 대한 신뢰도까지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CNN의 한 종군 기자가 우크라이나 상황을 전하던 중 발밑에 터지지 않은 수류탄 불발탄을 발견하고 뒷걸음질 치는 장면입니다. 자칫 폭발했다면 인명피해가 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장면은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 도로 한복판에 러시아가 쏜 포탄이 그대로 박혀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포탄들이 도시에도 숲에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2명의 우크라이나 시민이 러시아가 쏜 폭탄을 발견하고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칫 불발탄이 터져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이지만 이들의 장비는 손에 들린 작은 물병과 손에 낀 장갑이 전부입니다. 물을 끼얹어 가며 손으로 조심스럽게 신관을 제거해 폭탄 분리 작업에 성공한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폭발물 처리 전문가들로 이들의 용기에 감탄하게 됩니다. 사실 러시아의 불발탄은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악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은 러시아가 쏜 불발탄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다리와 공항에 설치한 지뢰 등을 해체하는 데에만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연합에 불발탄과 지뢰를 해체할 전문가 그룹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목숨을 걸고 이것들을 주워 모아 고쳐 쓰고 있습니다. 현재 키이우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러시아의 군사 장비를 수리하는 폐차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은 러시아제 무기들을 개조해 후방의 자국 군대로 보냅니다. 러시아군이 발사한 러시아 미사일이 다시 러시아를 향하는 것입니다. 결국 푸틴이 돈을 들여 미사일을 쏘지만 그 미사일이 오히려 러시아군을 향해 다시 날아오는 것인데요.
그런데 앞으로 이 불발탄들을 제거하거나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는 데에도 푸틴의 돈이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이후 무려 280만 명의 난민들이 우크라이나를 탈출했습니다. 난민들에 대한 지원에 고심하던 유럽연합은 러시아 신흥재벌들의 재산을 우크라이나 복구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일단 이유는 러시아 신흥재벌의 재산에 대한 동결 및 압수 TF를 구성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재산을 몰수해 전쟁 배상금이나 난민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러시아 올르가르이의 재산은 곧 푸틴의 지갑이기 때문에 결국 푸틴은 전쟁을 일으켜 놓고 자신의 돈을 전쟁 배상금과 난민 지원에 쏟아 부어야 할 판국입니다. 지난 14일 런던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러시아의 석유 금속 재벌인 올레그 데리파스카의 집에 침입해 이 주택을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수용시설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런던 시장도 대저택의 난민을 수용하는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영국 정부도 법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또 영국 정치권에서는 제재 대상에 오른 올리가르이의 재산을 인도주의 목적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이 방안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스위스를 향해 러시아 정부의 비호를 받는 올리가르이의 재산을 동결하는 데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020년 기준 러시아 올리가르이가 스위스 은행에 감춰둔 재산은 약 13조 7,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서방 국가들은 전쟁이 끝나면 푸틴을 전범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법적인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전쟁 범죄의 정의를 짚고 푸틴 대통령이 국제재판소들에 의해 전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위원회는 전쟁에도 규칙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하지 말아야 할 규칙이란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 생존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 대인 지뢰와 생화학 무기 등 인체에 끔찍한 고통을 주는 무기를 사용하는 것 등입니다. 그런데 이미 푸틴은 이들 중 상당 부분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안보리 판단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BC는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을 단죄하려면 각국의 정치와 외교가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실시된 전범 재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승전국들이 전범 처리 문제를 외교적으로 협의하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칫하면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당사자로서 전 세계에 숨겨둔 자신의 재산을 전쟁 배상금이나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써야 하고, 이런 전쟁을 왜 일으켰냐는 자국 내의 비난을 받는 것도 모자라 국제형사재판 법정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